10년 동안 남편 하나 믿고 전 재산에 청춘까지 다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어느 날 밤 남편 강진호가 젊은 여자를 데려와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이혼 서류를 던지더군요. 위자료로 10억 줄게. 10년 고생한 값으론 충분하잖아. 옆에서 비웃던 내연녀는 저를 낡은 유산이라 부르며 당장 나가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오만한 제안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준 건 10억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가 숨겨둔 50억 횡령 장부를 이미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죠. 저를 바보라 비웃던 그 악마들을 어떻게 나락으로 보냈는지 그 소름 돋는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잖아요.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인공 은수 씨 이야기예요. 은수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남편 진호 씨의 셔츠를 다리는 소리로 시작됐답니다. 슥슥 다리미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은수 씨는 생각했어요. 진호 씨가 오늘도 이 빳빳한 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회의를 주도하겠지. 그런 상상만으로도 은수 씨는 배가 불렀거든요. 사실 은수 씨도 결혼 전에는 촉망받던 인재였어요. 하지만 진호 씨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자신의 커리어를 미련 없이 접고 내조에 뛰어든 거였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진호 씨가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해 밤잠을 설칠 때 은수 씨는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까지 몽땅 털어넣었답니다.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야, 진호 씨. 당신은 꼭 성공할 거야. 그때 진호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은수 씨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었죠. 은수야, 내 평생 당신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성공하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 달콤한 약속을 은수 씨는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진호 씨가 딱 그 꼴이었더라고요. IT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회사가 커지자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어깨라도 주물러 주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 오자마자 상전 노릇을 하더라고요. 은수야, 오늘 힘들었지? 아, 피곤해. 물 좀 가져와. 그래도 은수 씨는 믿었답니다. 밖에서 큰 회사를 이끄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 나라도 받아줘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은수 씨의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혜진 씨는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봐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실 때면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며 그랬거든요. 은수야, 너 너무 진호 씨한테만 목매지 마. 요새 내 사무실에 오는 여자들 태반이 너처럼 헌신하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야. 복수는 차갑게 준비해야 하는 거야. 알지? 혜진 씨의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야속하게 들렸을까요? 은수 씨는 웃어 넘겼죠. 에이, 우리 진호 씨는 안 그래. 우린 10년이나 같이 고생했는걸.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은수 씨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된답니다. 결혼 10주년을 딱 한 달 앞둔 그날 밤이었어요. 은수 씨는 남편과 함께 떠날 기념 여행 카탈로그를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진호 씨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은수 씨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 하나를 당당하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신세희였죠. 세희 씨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오빠, 집이 좀 올드하다, 그치? 그 말에 진호 씨가 허허 웃으며 대답하는 걸 보고 은수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은수 씨가 멍하게 서 있자 진호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툭 던졌어요. 나 세희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10년 동안 고생한 건 인정할게. 그래서 위자료로 10억 준비했어. 이거면 당신 혼자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야. 도장 찍고 이번 주 안으로 나가줘. 여러분, 10억이라뇨. 남들이 들으면 큰 돈이라 하겠지만 은수 씨가 쏟아부은 청춘과 전 재산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그건 돈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세희 씨는 옆에서 진호 씨 팔짱을 끼고는 은수 씨를 비웃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언니, 돈 줄 때 나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 본인만 취해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수 씨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은수 씨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이 약물고 참았어요.
그리고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재에 다녀올게. 진호 씨는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역시 은수는 말이 잘 통해서 좋아. 금방 내려와서 도장 찍어. 강진호, 당신이 내 인생을 10억에 사려고 했지? 내 10년을 그렇게 우습게 봤다면 당신 인생은 그보다 훨씬 비참하게 끝내줄게. 서재로 들어간 은수 씨는 문을 잠그고 남편의 책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엔 서재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던 진호 씨였기에 은수 씨는 분명 이곳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했죠. 회사 일은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어. 아니나 다를까 책상 및 비밀 서랍 안쪽에서 낡은 외장 하드 하나가 발견됐어요. 은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하드를 연결했답니다. 거기엔 은수 씨가 상상도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조성한 50억 규모의 이중장부, 그리고 세탁된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적힌 상세한 내역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연녀 세희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폴더를 열어보니 세희 씨가 진호 씨의 회사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대한그룹에 넘기려던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세희 씨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로 접근한 산업 스파이였던 거예요. 진호 씨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세희야, 이 기술만 넘기면 우린 재벌이 될 수 있어. 은수 씨는 하드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은수 씨를 그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만 이용해왔던 거예요. 강진호,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 은수 씨의 눈에서 마침내 차가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의 미련을 모두 털어내는 작별의 눈물이었죠. 은수 씨는 모든 자료를 자신의 보안 클라우드에 옮겨 담았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차가운 포식자의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답니다. 은수 씨는 이제 도장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어요. 진호 씨와 세희 씨는 거실에서 와인을 따며 승리감에 젖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은수 씨가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진호 씨의 화려한 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10년의 배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은수 씨의 본격적인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은수 씨가 서재에서 남편의 비밀 외장 하드를 확인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걸 넘어서 자기가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며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이 남자는 이미 은수 씨를 버릴 소모품으로 분류해놓고 착착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은수 씨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답니다. 피맛이 살짝 느껴질 정도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강진호, 당신은 나를 10억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밑바닥까지 추락시켜줄게. 은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외장 하드를 원래 있던 자리에 티 안 나게 돌려놓았어요. 다시 거실로 내려가는 그 짧은 계단이 은수 씨에게는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 같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전장으로 나가는 입구 같기도 했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진호 씨와 세희 씨가 희희낙낙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역겨운 웃음소리가 은수 씨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소리처럼 들렸죠. 은수 씨가 내려오자 진호 씨가 고개를 들며 물었답니다. 어때, 서연? 아니, 은수 씨. 마음 정리 좀 됐어? 도장은 가져왔고? 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인감 도장을 내려놓았어요. 세희 씨가 그 도장을 보며 눈을 반짝이더니 진호 씨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거봐요, 오빠. 언니도 현실적인 분이라니까?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는데 당연히 도장 찍어야죠. 세희 씨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은수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답니다. 그래, 10억.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가소로운 돈 어디 한번 마음껏 비웃어봐. 은수 씨는 이혼 서류에 아주 천천히 힘을 주어 도장을 꾹 눌렀어요. 붉은 인경이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진호 씨는 도장이 찍히자마자 서류를 낙채듯 가져가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고마워 은수 씨. 깔끔하게 나와줘서. 약속한 10억은 이번 주 내로 입금될 거야. 짐은 당신이 챙길 것만 챙겨서 내일이라도 나가주면 좋겠는데. 세희가 이 집 인테리어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해서 말이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짐 싸서 내일 당장 나가라니요. 은수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이 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니까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나갈게. 필요한 것만 챙길 거니까 당신들이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은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올라와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명품 가방이나 보석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옷가지 몇 벌과 10년 동안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외장하드 복사본을 챙겼죠. 그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이었어요. 은수 씨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10년 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답니다. 뒤돌아본 그 집은 차갑고 거대했지만 더 이상 은수 씨가 지켜야 할 성이 아니었어요. 은수 씨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네, 바로 친구 혜진 씨의 법률사무소였답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은수 씨를 보고 혜진 씨는 깜짝 놀라 뛰어왔어요. 은수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은수 씨는 혜진 씨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그건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혜진아, 나 도장 찍었어. 그리고 이걸 봐줘. 은수 씨는 혜진 씨에게 USB를 건넸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은수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혜진 씨의 얼굴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었답니다. 은수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강진호 이 미친놈이 50억 횡령도 모자라 기술 유출까지 엮여 있다고? 게다가 이 여자, 신세희. 내가 아는 산업 스파이 리스트에 있던 이름이야. 혜진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책상을 내리쳤어요. 은수야, 너 정말 잘 참았어. 이 정도 증거면 강진호는 물론이고 그 세희라는 여자까지 한꺼번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어. 아니, 보내야만 해. 혜진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은수 씨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혜진아,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행복해할 때 그 발밑을 통째로 무너뜨려 줄 거야. 나 좀 도와줘. 혜진 씨는 은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내 모든 커리어를 걸고서라도 그 인간들 뼛속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은수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조력자 혜진 씨와 함께 강진호와 신세희가 상상도 못할 치밀하고 거대한 복수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답니다. 강진호는 은수 씨가 10억 받고 조용히 시골 어디쯤 가서 살고 있을 줄 알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은수 씨가 지금 그의 목을 죄 밧줄을 아주 정성스럽게 꼬고고 있다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사냥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은수 씨와 혜진 씨는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하게 될까요? 은수 씨와 혜진 씨가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 외장 하드를 분석하는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은 모니터에 빨려 들어가 있듯 집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파면 파낼수록 정말 가관이었답니다. 혜진 씨가 갑자기 마우스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은수야, 이거 봐. 강진호 이 인간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는 놈이야. 혜진 씨가 가리킨 화면에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억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는데요. 그 유령 회사의 대표 이름이 글쎄 은수 씨도 모르는 은수 씨의 먼 친척 이름이었던 거예요.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교묘하게 이용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은수 씨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판을 짜둔 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감옥에 보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은수 씨는 그 화면을 보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게 차가운 얼음으로 변하는 기분이었죠. 혜진아, 이 파일
이 YJ라고 적힌 이메일 좀 열어봐 줄래? 은수 씨가 가리킨 폴더에는 신세희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들이 가득했답니다. 오빠, 그 아줌마 언제 치울 거야? 나 이 집 인테리어 벌써 다 골라놨단 말이야. 세희 씨가 말하자 진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10억이면 그 여자 고맙다고 절하면서 나갈 거야. 걔가 세상 물정을 알겠어?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하던 바보인데. 은수 씨는 자기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실소마저 터졌답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아끼고 모아서 남편 성공시킨 그 세상 물정이 이제 진호 씨의 목을 죄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혜진 씨가 전문 포렌식 툴을 돌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은수야, 이거 봐. 신세희 이 여자 그냥 불륜녀가 아니야. 여기 대한그룹 김태준 부회장한테 보낸 보고서가 있어. 알고 보니 세희 씨는 진호 씨가 공들여 개발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의 핵심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기려고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진호 씨는 자기가 세희 씨를 차지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세희 씨라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죠. 은수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진호 씨,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던 그 여자가 당신 회사를 통째로 팔아먹으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버려? 강진호는 지금 자기 발 밑에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된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고 있는 셈이었죠. 은수 씨는 잠시 은신처로 정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답니다.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5평 남짓한 이 좁은 방에 앉아 있으니 참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은수 씨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좁은 공간이 더 명확하게 느껴졌답니다. 은수 씨는 벽에 강진호와 신세희 그리고 대한그룹의 김태준 부회장의 사진을 붙여놓고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진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돈 입금했어. 확인하고 다신 연락하지 마. 은수 씨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딱 10억이 찍혀 있더군요. 은수 씨는 그 10억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강진호, 이 10억. 당신을 파멸시키는 총알값으로 아주 요긴하게 써줄게. 정말 복수의 서막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나요? 은수 씨는 이제 혜진 씨와 함께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은수 씨가 어디 시골 구석에서 울고 있을 줄 알겠지만 은수 씨는 지금 강진호의 회사 지배 구조를 밑바닥부터 흔들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까요? 은수 씨가 남편의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 어느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은수 씨의 결심은 더욱 독해지게 됩니다. 은수 씨는 혜진 씨의 도움으로 강진호와 신세희가 주최하는 창립 기념 및 신사업 비전 선포식 파티에 몰래 잠입하게 됐어요. 남편은 은수 씨가 좁은 원룸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은수 씨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면을 쓴 채 그들의 오만함을 현장에서 지켜보기로 한 거죠.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10년 전 단칸방에서 같이 라면을 나눠 먹으며 우리 꼭 성공하자고 울먹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죠. 그 옆에는 은수 씨가 쓰던 향수, 은수 씨가 골라줬던 넥타이 핀을 한 진호 씨가 세희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은수 씨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때 진호 씨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탱해준 진정한 파트너 신세희 씨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과거의 낡은 유산들은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유산이라니요. 10년 동안 자기 뒷바라지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은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낡은 유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수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답니다. 더 이상의 슬픔도 분노도 사치였죠. 오직 하나, 저 남자의 저 가증스러운 미소를 처참하게 짓밟아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세희 씨는 진호 씨의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오빠, 아까 그 아줌마한테서 연락 안 왔어? 돈 10억이면 벌써 명품 쇼핑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진호 씨는 낄낄거리며 대답했어요. 걔가 명품이 뭔지나 알겠어? 아마 시장통에서 바지나 사고 있겠지. 신경 꺼.
우리 앞날만 생각하자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은수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을 으스러지게 쥐었답니다. 강진호, 당신이 말한 그 시장통 아줌마가 당신이 쌓아올린 이 모래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당신이 비웃은 나의 10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집어삼게 될 테니까. 은수 씨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은수 씨의 가슴은 복수의 열기로 뜨거웠죠. 밖에서 기다리던 혜진 씨가 은수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수야, 봤지? 저들은 이미 괴물이 됐어. 이제 우리가 사냥꾼이 될 차례. 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안에는 진호 씨의 횡령장부와 세희 씨의 산업 스파이 증거가 담긴 USB가 묵직하게 들어있었죠. 혜진아, 내일부터 강진호의 개인 계좌부터 하나씩 묶어버리자. 그가 가장 믿는 돈이 어떻게 그를 배신하는지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은수 씨의 10년 헌신은 처참한 배신으로 끝이 났지만 동시에 그 배신은 가장 완벽한 복수의 씨앗이 되었답니다. 은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대신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강진호의 제국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강진호는 과연 자신이 믿었던 내연녀 세희가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스파이라는 걸 언제쯤 알게 될까요? 그리고 은수 씨의 이 차가운 복수극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은수 씨가 그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혜진 씨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 차 안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은수 씨의 눈에는 오직 남편 강진호의 비참한 몰락만이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은수 씨가 그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혜진 씨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 차 안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은수 씨의 눈에는 오직 남편 강진호의 비참한 몰락만이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은수 씨는 가방에서 남편이 준 그 모욕적인 10억이 든 통장을 꺼냈어요. 이 돈, 내 인생을 판 값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떨려. 하지만 이 돈이 저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총알이 될 거야. 혜진 씨는 은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잘 생각했어, 은수야. 이제부터 강진호는 자기가 준 돈이 제 목을 죄, 밧줄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혜진 씨는 자기 인맥을 총동원해서 기업조사 전문팀을 꾸렸어요. 은수 씨는 우평남짓한 원룸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 진호 씨의 회사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남편의 비서처럼 일하며 익혔던 회사 사정들이 이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은수야, 이것 좀 봐. 혜진 씨가 조사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신세희라는 여자의 충격적인 과거가 담겨 있었답니다. 세희 씨는 이미 세 곳의 IT 유망 기업을 거쳐간 전문 킬러였어요. 그가 거쳐간 회사들은 예외 없이 핵심 기술이 유출돼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대한그룹의 헐값으로 인수됐더라고요. 세희 씨는 그 대가로 엄청난 커미션을 챙겨온 거였죠. 은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호 씨는 자기가 그 여자를 유혹했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바보 같아. 은수 씨는 차갑게 웃으며 세희 씨의 사진 위에 붉은색 가위표를 그었답니다. 이제 은수 씨의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남편의 횡령을 터뜨림과 동시에 세희 씨가 진호 씨의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그 순간을 덮치는 거였죠. 복수의 1단계는 경제적 고립이었어요. 혜진 씨는 법원에 은수 씨의 기여도와 진호 씨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했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아직 여유만만이었죠. 그는 자기 변호사들에게 호언장담했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합병만 끝나면 그 여자 입 막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진호 씨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은수 씨는 이미 진호 씨가 비자금을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번호까지 몽땅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혜진 씨는 은밀하게 국세청에 제보를 넣었답니다. IT 업계의 신화라고 불리는 강진호 대표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자,
이제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폭탄이 터질 차례입니다. 과연 진호 씨는 자기 계좌가 묶이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은수 씨는 세희 씨와 진호 씨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하게 될까요? 강진호. 그 남자가 가장 믿는 게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돈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내 몰래 빼돌린 그 50억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냥의 첫 번째 원칙은 짐승의 먹잇줄부터 끊는 거랍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진호 씨는 세희 씨를 데리고 강남의 아주 화려한 명품 편집숍에 갔답니다. 세희 씨는 그날따라 신이 나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며 보석들을 골라 담았죠. 진호 씨는 거드름을 피우며 점원에게 카드를 딱 내밀었어요. 자, 이걸로 결제해줘. 그런데 말이죠. 점원의 표정이 묘해지더니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한도 초과로 결정이 안 됩니다. 진호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됐죠. 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로 해봐요. 하지만 내미는 카드마다 줄줄이 거절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혜진 씨와 은수 씨가 이미 법원에 신청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승인돼서 진호 씨의 개인 계좌들이 꽁꽁 묶여버린 거였답니다. 혜희 씨의 표정 보셨어야 해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쌩하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창피하게. 진호 씨는 점원들의 눈총을 받으며 쫓겨나듯 매장을 나왔죠. 이게 바로 은수 씨가 준비한 첫 번째 작은 선물이자 2단계 복수 실행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런데 진호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호 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내 돈줄을 막아?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 은수 씨가 머물던 원룸을 알아내 찾아왔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죠. 박은수, 당장 문 열어. 네가 뭔데 내 돈을 묶어? 은수 씨는 차분하게 녹음기를 켰어요. 그리고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죠. 진호 씨, 그 돈이 다 당신 돈이라고 생각해? 10년 동안 내가 부모님 유산까지 털어넣으며 지켜온 회사 돈이잖아. 이제 법대로 따져봐야지. 그 말에 진호 씨는 눈이 뒤집혀서 은수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답니다. 너 이거 취하 안 하면 네 부모님 가게까지 가만 안 둬. 내가 너 정신병원에 쳐넣는 건 일도 아니야. 이게 바로 가해자의 반격과 위기였어요. 은수 씨는 무서웠지만 꾹 참았어요. 왜냐고요? 진호 씨의 그 폭언과 위협이 고스란히 은수 씨의 핸드폰에 녹음되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가 말했잖아요. 상대가 미쳐 날뛰게 해. 그래야 우리가 더 큰 몽둥이를 들 수 있어. 진호 씨가 돌아간 후 은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혜진아, 방금 협박 음성 따냈어. 이걸로 접근 금지 신청이랑 협박죄 고소 추가해줘. 은수 씨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한편 진호 씨와 세희 씨 사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는 세희 씨를 달래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주려 했지만 이미 은수 씨가 혜진 씨를 통해 주주들에게 익명의 투서를 보낸 상태였죠. 대표이사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진호 씨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세희 씨는 돈줄이 마르자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오빠, 나 대한그룹에서 제안받은 거 알지? 나랑 같이 갈 거 아니면 확실하게 해줘. 세희 씨의 이 한마디에 진호 씨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답니다. 로 회사의 핵심 소스코드를 통째로 빼돌려 대한그룹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하지만 은수 씨는 이미 그 소스코드에 디지털 흔적, 워터마크를 심어두었답니다. 진호 씨가 파일을 복사하는 순간 은수 씨의 태블릿 PC에는 복사 시작이라는 알림이 떴어요. 은수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강진호, 당신이 드디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자, 여러분. 이제 은수 씨의 복수극이 가장 위험하고도 숨막히는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으면 짐승은 가만히 있지 않죠? 굶주린 짐승일수록 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2부의 후반부, 그 손에 땀을 쥐는 전개를 들려드릴게요. 강진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동안 아내를 속이며 50억을 빼돌린 치밀한 인간이에요.
자기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조여오자 이 남자가 정말 바닥의 끝을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바로 가해자의 반격과 위기의 시작이었죠. 진호 씨는 은수 씨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은수 씨의 친정 부모님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은수 씨 부모님의 작은 국수집에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여기가 강진호 대표 장인어른 가게 맞나? 돈 좀 갚으시지. 그들은 멀쩡한 테이블을 뒤엎고 손님들을 쫓아냈어요. 은수 씨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무너진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엄마를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진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열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은수야, 이제 좀 말이 통하겠어? 소송 다 취하하고 그 장부 내놔. 안 그러면 네 부모님 평생 길바닥에서 구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이 순간 은수 씨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 하나 참으면 우리 부모님은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때 은수 씨의 손을 잡아준 건 역시 혜진 씨였답니다. 은수야, 지금 무릎 꿇으면 저 악마는 널 평생 노예로 부릴 거야. 저들이 폭력을 썼다는 건 그만큼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증거야. 은수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도끼를 품었어요. 부모님 가게에 CCTV를 설치하고 진호 씨가 보낸 용역업체와 진호 씨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입금 내역을 혜진 씨와 함께 샅샅이 뒤져 찾아냈죠. 강진호, 당신이 우리 부모님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할 때마다 당신 형량은 1년씩 늘어날 거야. 은수 씨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더 치밀한 계획으로 전환할 차례예요. 은수 씨는 진호 씨와 세희 씨 사이에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신뢰가 아닌 이익으로 묶인 관계를 공략하기로 했죠. 은수 씨는 세희 씨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어요. 진호 씨가 사실은 횡령 혐의로 곧 구속될 예정이며 이미 모든 비자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빈털털이라는 가짜뉴스와 진짜 증거를 섞어서 보낸 거였죠. 전문 스파이인 세희 씨가 바보인가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여자잖아요. 진호 씨가 달래보았습니다. 세희야, 조금만 기다려. 합병만 되면 우린 부자야. 하지만 세희 씨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답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오빠 계좌 다 묶였다며? 나랑 같이 갈 거 아니면 차라리 그 소스 코드라도 내놔. 결국 진호 씨는 세희 씨를 붙잡기 위해, 아니 자기의 마지막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서버실로 향했답니다. 결정적 복수 준비의 순간이었죠. 진호 씨는 한밤중에 몰래 서버에 접속해 10년에 공들인 결과물인 차세대 보안 소스 코드를 복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진호 씨가 모니터를 보며 이제 살았다고 비열하게 웃는 그 순간, 은수 씨는 원룸에서 태블릿 PC로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혜진 씨가 미리 심어둔 트래킹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강진호, 드디어 당신 손으로 당신의 유죄를 확정짓는구나. 은수 씨의 눈에서는 드디어 승리의 확신이 담긴 차가운 빛이 감돌았어요. 은수 씨는 이제 대망의 합병 비전 선포식 파티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를요. 혜진 씨와 함께 기자들에게 보낼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띄울 영상을 마지막으로 체크했답니다. 혜진아,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10년의 악연도 끝이 나겠지? 은수 씨의 물음에 혜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은수야, 이건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축제가 될 거야. 이제 은수 씨는 모든 패를 쥐고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과연 파티장에서 어떤 상상 초월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진호 씨와 세희 씨가 지을 그 경악스러운 표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강진호가 대한그룹과의 합병을 공식 선포하며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 파티날 말이에요.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번쩍번쩍한 금빛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진호 씨는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차려입고 옆에는 가슴이 깊게 파인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세희 씨를 끼고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우리 회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날입니다.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답니다. 그 시각 우리 은수 씨는 어디 있었을까요? 은수 씨는 행사장 뒤편 제어실 근처에서 혜진 씨와 함께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은수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도 날카로웠죠. 혜진아, 준비됐어? 은수 씨의 물음에 혜진 씨는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어요. 기자들에게 보낼 보도자료는 이미 전송 버튼만 누르면 돼. 행사장 스크린인도 우리가 해킹 완료했어.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호 씨가 위풍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연설을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신화를 선포합니다. 저를 믿어준 파트너 신세희 씨와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 IT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진호 씨가 외치며 스크린을 가리켰죠. 자,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담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원래라면 회사의 홍보 영상이 나와야 했지만 화면에 뜬 건 전혀 다른 것이었답니다. 첫 화면은 바로 진호 씨가 10년 동안 은수 씨 몰래 비자금을 세탁하며 적어온 그 이중장부의 원본이었어요. 50억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며 화면 가득 나타났죠. 장내에는 순식간에 웅성웅성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는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다음 장면은 더 가관이었어요. 진호 씨와 세희 씨가 은밀한 호텔방에서 나눈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오빠, 그 아줌마 10억 주면 조용히 나간대? 걱정 마. 걔가 뭘 알겠어. 그냥 바보야, 바보. 진호 씨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들리자 파티장에 참석한 부인들과 정계 인사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답니다. 진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단상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세희 씨 역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혜진 씨가 부른 부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세희 씨가 대한그룹 부회장 김태준에게 진호 씨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기겠다고 보고하는 이메일 내역이었어요. 강진호는 이용하기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기술만 빼내면 바로 버리겠습니다. 이 문구가 화면에 크게 박혔죠. 그 순간 진호 씨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를 파멸시키러 온 스파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진호 씨는 뒤를 돌아 세희 씨를 멍하게 바라봤고 세희 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진호 씨를 노려봤답니다. 강진호, 당신이 바보인걸? 누굴 탓해? 세희 씨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은수 씨가 가면을 벗고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이제 진호 씨가 아닌 은수 씨를 향해 셔터를 터뜨리기 시작했죠. 은수 씨가 마이크를 잡고 강진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을 때 그 눈빛, 정말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어요. 은수 씨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답니다. 강진호 씨, 당신이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성공이 누군가의 헌신을 짓밟고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국가의 기술까지 팔아넘기려 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네요. 진호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박은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당장 내려와. 보안 요원들,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여러분, 보안 요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고요? 이미 혜진 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현장 보존 및 증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수사관들이 입구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면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강진호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그 상고 같은 한마디에 진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어대는데 진호 씨는 얼굴을 가릴 손조차 없었죠. 옆에 있던 세희 씨는 어땠을까요? 그 여자는 역시나 빨랐어요.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거기엔 이미 은수 씨와 혜진 씨가 미리 배치해둔 사설 보안팀이 딱 버티고 있었죠. 세희 씨는 도끼 서린 눈으로 은수 씨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당신 짓이야? 당신이 감히 내 인생을 망쳐? 그때 은수 씨가 세희 씨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답니다. 신세희 씨,
남의 인생을 망치고 기생해온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 김태준 부회장과 나눈 그 더러운 거래 내역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갔어요. 당신은 이제 산업 스파이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세희 씨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사관들이 세희 씨의 손목에도 차가운 수갑을 채웠을 때 은수 씨는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어리가 싹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한그룹의 김태준 부회장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혜진 씨가 마이크를 잡고 그를 불러세웠죠. 김태준 부회장님, 신세희 씨를 통해 기술을 빼돌리려 한 교사 혐의 이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겠네요. 김태준의 당황한 표정이 대형 스크린에 중계됐을 때 정말 그 통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사건 이후 강진호와 신세희는 각각 징역 3년과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진호 씨는 감옥에서 은수 씨에게 매일같이 참회록 같은 편지를 보냈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면회와줘.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은수 씨가 누굽니까?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파쇄계기에 넣어버리며 이렇게 말했죠. 강진호 씨, 당신의 사과는 법정에서나 하세요. 내 인생에 당신을 위한 시간은 이제 1초도 없으니까요. 은수 씨는 승소로 얻은 배상금과 진호 씨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서 희망재단을 설립했어요. 진호 씨의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하게 된 무고한 직원들의 재취업을 돕고 기업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죠. 1년 뒤 은수 씨는 재단 대표로서 강연을 단상에 섰답니다. 예전에 그 순종적인 아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빛나는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혜진 씨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걷는데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은수야, 이제 정말 행복해? 은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나 이제야 진짜 내 이름을 찾은 것 같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인 박은수로 사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한강 위로 지는 노을이 은수 씨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10년의 기만은 끝났고 은수 씨의 앞날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없이 밝은 태양만이 가득할 거예요.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